H1 비자 수수료가요 10만 불로 오른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런데 만약 이 엄청난 금액이 미국 유학생이나 이미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고요. 설령 해당되더라도 지원자가 아닌 회사가 전부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난 9월 미국 이민사회 떠들썩하게 했던 H1B 비자 수수료 폭탄 선언 그 이후에 발표된 구체적인 지침 최근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누가 정말 대상이 되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11월 2일 그리고 11월 9일 저와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이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미국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객들의 세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서울 세미나는요. 한국과 미국의 크로스보더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미국 절세, 투자 그리고 이민 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미국 이민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세션은요. 성공적인 미국 이민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한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국 절세, 한국 과세 때문에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부터 미국 자산 이전을 위한 한국 세무 정리, 그리고 EB5 투자 이민,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왜 미국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실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미국 절세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이 세션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분들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세금 신고 문제, 역이민과 엑시텍스 문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물론 개별 Q&A 시간과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내용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난번 H1B 영상 이후에요. 이 10만 불 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에요.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그리고 혼란도 많았죠. 다행히 그 이후에 최근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를 통해 미국 이민국 USCIS의 상세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10월 20일이었죠.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난 한 달간의 논란을요. 정리하고 앞으로 취업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먼저 해보면요. 10만 불 누가 내느냐면요. 이 돈은요 100% 고용주 즉 회사가 부담합니다. 미국 이민국은요 이 수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나중에 갚게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형태로든 H1 비자를 받는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는 회사가 적발될 경우에는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죠. 그러니 지원자 개인이요 이 비용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진짜 적용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누구냐라는 거죠. 모든 케이스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해외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라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10만 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민국이 내놓은 상세 지침에 따르면요. 이러한 파격적인 수수료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바로 미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많은 경우 이 미국에서 유학한 뒤에 OPT로 일하거나 뭐 하는 그런 학생들 있죠. 또는 뭐 다른 비자로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H1B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10만 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작년 H1B 신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그런 인원이었죠. 그러니 이 통계대로라면 앞으로도 뭐 H1B 신청자 대다수가 결국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신청자들일 테니까요. 이러한 10만 불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만약에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해서 미국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에 출국했을 경우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적용되느냐 이겠죠. 많은 분들 헷갈려하고 또한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USCIS에서도요 10월 20일자 공식 지침에서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뭘까요? 대체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답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10만 불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요, 미국 내에서 H1B 변경이 승인된 사람이 일시적으로 출국해서요, 이미 승인된 케이스로 미국 대사관에서 단순히 이 비자 스탬핑이죠, 도장 받아오는 거요, 이런 경우에는 10만 불 수수료가 새로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대체로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거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졸업하고 OPT로 있다가 H1B로 신분 전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떤 개인적인 이유건 뭐건 간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나간 뒤에 미국 대사관에서 도장 받아오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이 USCIS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발표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 H1B Change of Status, 그러니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중에 출국해서요, USCIS가요 신청을 이 영사 통보로 전환, 이게 Consular No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 비자 신청 129 양식에서 Consular Notification이거나 또는 Port of Entry Notification이라 그래서 이 비자를 해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이게 해외 신규 신청으로 간주돼서요 10만 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체인지 오브 스테이터스에서 출국하더라도 순수한 이 스탬핑 진행하는 그런 대상이라면 추가 비용 없다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하겠죠.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정부가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 만드냐라는 거겠죠. 표면적인 이유는요, 국경 안보의 강화, 그리고 또 미국인 직업훈련 기금 마련입니다. 심플하죠. 하지만 그 이면엔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해왔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민 철학이 깔려 있다라고 하겠죠. 즉, 미국 내에 있는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굳이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 결국 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고급, 사실 최고급 인재겠죠, 들만을 신중하게 뽑으라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어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빅테크 업계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어떤 인재세, 탤런트 텍스라며 강력하게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어떤 상공회의소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 종합하면요, 지난 9월에 발표한 H1B 비자 10만 불 수수료는요,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세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나서 보니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이 돈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국 유학생과 같은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해외에서 H1B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죠. 결국 10만 달러, 굉장히 큰 변화지만 일부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 체인지 오브 스테이터스로 승인받은 뒤에 또 단순 출국 후 비자 스탬핑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괜찮다, 해당되지 않는다, 10만 불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말은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H1B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사실 한인 지원자들이 되겠죠. 유학생들일 테니까요. 한숨 돌려도 된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취업의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10만 불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재인지를 예전보다 더 깐깐하게 따져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H1B를 둘러싼 이 10만 불 추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실제 최근 나온 이 소식에 따르면 그렇게 걱정할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저희 이민법 프랙티스 합니다. 제가 이 이민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민법 케이스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회사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민팀이 있으니까요. 오늘 주제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거나요,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꼭 연락 주세요.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